우리 2학년 학생들 발달 특성을 봤을 때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2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상상하는 욕구는 되게 강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분명하게 뒷받침하는 이유를 좀 쓰기 힘들어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조금 지도를 해야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분명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말씀 잘하셨어요. 1학년은 다양한 생각을 키우는 것이 논술의 첫걸음이고, 네. 2학년에서는 분명한 생각을 키우는 게 네. 2학년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생각. 분명한 생각이라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과 왜를 맞춰서 네. 거기에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써놓고도 이게 무슨 생각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특히 그 수학 익힘제 그 쓰가 보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몰라. 그냥 썼어.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과정을 또 바꿀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한 풀이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거 왜 그러냐면 1학년, 2학년 이런 단계별로의 논술 지도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받았어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몰라. 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맞아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많아요. 저희도 네. 생각 쓰는 거 이렇게 문제 쓸 때 생각을 쓰는데 이유를 쓸 때 그냥. 이게 정말 많아요. 그냥. 그냥 이거 몰라. 아무 생각이 없어. 네. 제가 써서 나도 그렇게 썼어. 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아까 그 1학년 다양한 생각과 2학년의 분명한 생각을 키우는 방법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명한 생각이라는 건 이제 2학년이 되면 읽고 쓰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어요. 특히 그림 일기 지도를 반학기 동안, 2학기 동안 충실하게 지도를 하면 2학년이 되면 어떤 학습 습관의 읽기, 쓰기 태도가 쫙 갖춰집니다. 네. 그리고 자기 혼자 자립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대한 그런 표현 의욕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남이 못 알아들으면 굉장히 막 이렇게 짜증도 나기도 이러래요. 그럴 때 아이들이 하는 게 손짓, 발짓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학년에서의 중요한 건 교육 연극이라고 그래서 그림 연극이라고 그래요. 연극을 통한 그런 분명한 생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2학년에서는 그 그림 연극이라든가 그 교육 연극 지도를 많이 하고 연수를 많이 받게 다닐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데 2학년이 되면 이제 그림 지도를 조금 그림 읽기도 조금 벗어나기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책을 읽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독서 지도할 때 얘기하지만 1학년이 되면 그랬습니다. 할머니 집에 이렇게 읽던 아이가 이제 2학년이 되면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은 왜 그렇게 읽느냐면 눈에 안구가 빨리빨리 못 따라가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이 되면 또 그런 비법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보면 읽기 쓰기에 흥미를 갖고 그 습관이 잡아지는 시기예요. 근데 그거를 안 잡아주면 2학년 때도 똑같이 1학년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돼서 6학년이 돼도 소리 내어서 책 읽기 한 바닥을 못 합니다. 눈하고 따라가서 읽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6학년이 되면 정말 A4 용지 한 장 정도는 줄줄줄 읽어야 되는데 아니면 문단별로 띄어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못 읽는 이유가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 단계별로의 지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학교에서 교육이 안 된다면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는 학원에 가셔서 이런 교육과정하고 연계된 수업을 그러니까 시험 보기 위한 게 아니고 습관을 일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분명한 이제 생각을 키우는 방법은 똑같이 삼각형으로 했어요. 삼각형으로 했는데 똑같이 아까 이제 생각, 사실, 왜인데 조금 2학년 때는 어떻게 조금 길어지고 어떻게 보면 더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분명한 생각을 손짓, 발짓, 뭔가로도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작업을
슬슬 시작하는 게 그 2학년입니다. 설득을 할 네, 수 있게 네. 분명하게 그렇죠, 전달하는 그렇죠. 거 그게 중요하군요. 엄마가 우유 먹어. 그러면 싫어. 그러면 왜? 그러면 그냥 배가 아파. 배가 왜 아픈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엄마 나는 어저께 뭘 먹었는데 오늘은 우유가 먹기 싫습니다. 엄마가 먹으라고 하면 저는 탈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게 분명한 그렇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키워주는 게 2학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이제 원장님께 한번 질문을 넘겨보겠습니다. 원장님도 우리 20년 넘게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다양한 뭐 에피소드가 많으셨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저학년 학생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저학년 학생들을 지도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문득 떠오르는 게 저학년 학생도 있고 네. 고학년 학생을 먼저 한번 예를 들어 드리고 네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물론 이제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녹화를 하면서 뭐 서울대 들어간 정원호군부터 막 이렇게 이제 학부모님들이 계시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일례가 아니라 네. 여기 저희 교육에 공부를 시키러 오실 때 초등학교 때는 네. 어머님들 책만 읽고 잘하면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난지 걱정돼서 오는 경우가 많고 맞아요. 또 잘 안 돼서 오는 애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안 해요. 공부를 굉장히 안 해가지고 부모님 걱정돼서 왔는데 2학년 초다. 근데 그 친구가 한 10개월 정도 공부했나? 근데 중간에 얘가 이제 공부 방법이 이제 떠오르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은 제가 다른 거 하지 말고 너 한 과목만 해라. 도덕. 도덕. 도덕 한 과목만 해라. 오, 네. 일단 도덕이나 사회나 이쪽에는 먼저 접근하는 방식이 사실은 도덕이 어렵지만 네. 접근하기에는 편해요. 그랬는데 이놈이 어떤 기말고사를 보고 와서 네. 저보고 하는 말이 원장님 불러 끝내고 저 요번에 도덕이 40점이 올랐어요 하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옆에 친구가 옆에 우리 강사님이 또 눈치 없게 야 도대체 앞전에 몇 점이었냐? 이러니까 그때 40점요. 이래. 그럼 지 인생 처음으로 80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저도 이놈 되겠다. 그래서 사회에서 도덕에서 역사에서 이런 식으로 영역 넓혔더니만 그 친구가 결국에는 고등학교 가서 거의 한 10% 안에 들더라고요. 얘가 거의 최하위권인데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고 또 한 친구는 어린애들은 진짜 환경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학습도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요. 환경도 중요해요. 그 어린 친구인데 저희가 이제 그걸 한 번씩 해요. 동시 책을 발간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어린 친구들과 겨울에 눈싸움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동시 이제 찍고 사진도 찍고 해서 동시집을 발간하는데 우리가 동시집에서 절대 아이들이 성 글씨체나 그 다음번에 뭐 글씨를 다르게 못 썼거나 아니면은 철자법이 틀리거나 절대 그걸 수정을 안 해요. 아이들이 읽는 모습 그대로 그림부터. 그런데 한 학생이 이걸 한 거예요. 뭐냐니까 우하 우습다. 정말 우습다. 갈갈갈 우습다. 그리고 나서 아빠가 엄마에게 맞고 있다. 우하 우습다. 외박했다고. 이렇게 적은 거야. 그러니까 어린 애기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께 요 사진을 하나 보냈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원장님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반에 전체로 피자를 어머니 돌리시면은 이걸 빼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 이제 그래야 그날 친구들이 피자도 실컷 먹고 한 그런 기억도 나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 어린애들은 진짜 부모의 거울이. 부모의 거울이고 우리 선생님께서 하셨듯이 반복적인 것과 그다음에 정면과 이런 경험적인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한번 느끼게 됐죠. 네. 예, 그래요. 그러면
이거와 좀 연결돼서 선생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제가 좀 이제 지도할 때도 그렇고 보면 자신의 생각을 이제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이제 쓸 때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돼서 좀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다양한 입장을 생각하기 어려워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초등학생도 다양한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안 됐을 경우 내 생각 안에서만 드러내다 보니 좀 생각의 폭이 좁다라고 느낄 때가 좀 많았어요. 자, 이랬을 때 혹시 자신의 생각을 좀 넓힐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뭐 배경 지식을 넓힐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아, 네. 이제 이거 지금 말씀하셨듯이 1학년에서 다양한 생각이 충분히 되면 네네. 간편적으로 단편적으로 충분한 그런 지도가 되면 2학년이 되면 분명한 생각이 자랄 것이고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죠. 논리 논술은 자전거 타기하고 똑같습니다. 스키 타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넘어지고 뭐 이러고 자전거에 몇 번 해고 안 되죠. 네. 어느 단계에 가면 자전거 씩 타고 가면서 깃바람으로 흘리는 바람 소리도 들리고 네, 맞아요. 스키도 마찬가지예요. 초급에서도 막 이러다가 초급 한번 타고 나면 중급 가고 맞아요, 싶은 맞아요. 생각이 딱 들고 그래서 점점. 논술은 반드시 기술입니다. 어떻게 아이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술은 조금씩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게 논술이에요. 네.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그림 그리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논술을 생각에 초점해서 본다면 조금씩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아 이거였어 하고 아이가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이렇게 깃바람으로 바람 싹 느끼듯이 하고 아 나도 상급에 갈 수 있어 이게 논술이에요. 논술은 굉장히 재미있고 묘미 있는 교육이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얘기하시는 생각의 포기를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 집 별로 움직이는 데가 없어요. 아니면 또 엄마하고 어디 여행을 가도 요즘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엄마 따라서 줄줄줄 따라다니다 보면 엄마가 이리 가지 마라 저리 가지 마라 잔소리를 할 것이고 제가 아주 다 큰 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밥 먹을 때 오늘 아침에 이제 같은 식구가 모두 밥 먹기로 했는데 눈을 감고 먹어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더니 좀 싫어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잔소리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자꾸 기죽여보다 보니까 자기 생각의 테두리를 못 익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한편 때는 이렇게 좀 안 된 생각이라도 잘못된 생각이라도 받아들여주는 수긍해주는 이런 거 칭찬해주는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논술 선생님은 칭찬을 진짜 과하게 해야 돼요. 과하게 이렇게 생각했니? 그러면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어요. 놀라움을 표현하는 게 논술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구나. 그럼 걔는 별거 아닌 거지만 생각의 폭이 많이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구나. 무슨 그런 생각을 했어. 저리 가서 똑바로 앉아. 공부해 이거보다. 오 그래?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해주는 방법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논술은 독서하고 빠놓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독서 지도, 독서 안에서 책 많이 읽으면 그 안에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읽다가 나중에는 얘는 나하고 다른 일을 하네, 다른 환경을 하네 이러면서 생각이 폭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맞아요. 특히 논술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애들의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해야 하는 방법은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저한테 놀라움을 주고 놀랐다 얘기를 해주고 아이들 이야기를 주고 감동을 막 해주는 거예요. 아무튼 논술 선생님은 칭찬을 진짜 부대로 짊어지고 있고 막 뿌려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는 막 자전거에 넘어져가지고 안 돼가지고 몇 번 해서 에이 그만 타고 집에 가야지 이러다가 조금 가다 보면 자전거 스르르 달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까 이렇게 이 과목 저 과목 부모님은 다 100점 맞기를 원하지만 우리 이제 도덕만 가르쳤더니 거기서 이렇게 파생되는 거 똑같습니다.
네. 네. 음. 칭찬의 중요성.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도 내 아이가 이렇게 좀 틀렸어. 아, 이거 잘못됐어. 이거보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그러면서 이제 독서와 경험이 되면 간접 경험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되면 플러스가 돼서 생각의 폭이 넓어질 것 같은 그런 포인트가 오늘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어요. 2학년에서 네. 분명한 생각을 키우는 방법 중에서 2학년에서 시쓰기가 시작됩니다. 시쓰기. 시쓰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1학년에서는 생각, 사실, 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차례대로 갔는데 2학년에서는 순서를 바꿔도 돼요. 왜를 먼저, 그 다음에 왜를 사실을 하고 내 생각을 뒤로 해도 돼요. 음. 그게 이제 나중에 미갈식, 두갈식 네, 맞아요. 그걸로 발전을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2학년에서는 그런 순서 바꿔서 하는 음. 것도 중요하다는 그래. 걸 말씀드립니다.